다락방에 숨겨진 삶의 보물들, 살면서 갖고 싶은 것들 5번째, 그리고 마지막 강의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윤은주입니다. 행복을 왜 맨 마지막으로 낳느냐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으면 맨 마지막에 행복해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해놨는데요.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행복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행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철학책에 나오는 행복이라서. 철학하던 사람들은 도대체 행복을 뭐라고 생각할까? 그거를 궁금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휘계고요, 욜로고요, 소확행이에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핫한 단어들은 아닌 것 같아요. 키워드가 이제 많이들 지나간 단어들인데 전부 다 어떤 의미냐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휘게 같은 경우에는 소박하고 여유로운 시간, 바쁜 일상 중에 잠시 시간을 내서 커피 한 잔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시간, 친구와 수다 떨 수 있는 시간, 뭐 이런 거 있을 것이고, 욜로, 예,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짧고 굵게 살자? 이럴 수도 있는데, 짧고 굵게 하면 딴 생각을 하니까는 그것보다는 나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 일에 너무 치여 사는 것보다는 현재의 내 삶에 더 집중하자,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욜로하는 욜로족들을 보니까 돈이 좀 많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욜로족은 진짜 행복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소확행이죠. 소소한 일상들에서 느껴지는 확실하게 가능한 행복. 예. 라면 한 그릇 먹는 거? 거기서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면 바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소확행일 거예요. 근데 뭐 라면도 없고 냄비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는데 라면 먹는 얘기 하면은 소확행은 아니죠. 컵라면 찾아야 될까요? 어쨌든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일상은 그냥 뭐 이런 행복은 잠시 시간을 내서 책 읽는 거, 남들이 들으면 뭐 욕하겠지만, 예, 글자 중독이고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게 가장 작은 확실한 행복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소확행은 뭘까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해지고 싶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 돈이 필요할 것이고, 아프면 좀 행복하지 않을 테니 건강이 필요할 것이고, 요즘 집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는데 내 집 작은 거라도 하나 있으면 좀 행복해질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죠. 예. 근데 그걸 다 갖고 있으면 행복할까? 다 가져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텐데, 아마 그걸 다 갖고 나면 또 뭔가가 갖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사실은 진행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만큼 행복해야 될까? 행복하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삶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웰빙이라는 단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도대체 얼마큼 먹어야 잘 먹는 거고 얼마큼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우리가 그걸 잘 모르겠죠. 최근에는 그 존엄사 문제가 얽혀지면서 혹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웰다잉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좋은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스크루지 영감이 변한 거 기억하시죠? 결정타는 아마도 미래에 봤던 자신의 묘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잘 죽지 못한 자신의 삶에 굉장히 후회가 느껴져서 다음날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웰빙이고 어떤 게 웰다잉일까? 이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행복이란 단어인데 왜 갑자기 윤리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게 산다라는 거, 좋은 삶을 산다라는 것이고, 그런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분야가 윤리학이다 보니 윤리학적 물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쓰게 되는 고전도 바로 윤리학에 관련된 책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예, 지난번에 정치학 얘기할 때도 잠깐 했었을 것 같아요. 스타게이로스라는 섬에서 출생했다. 이 사람이 아테네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정치에 관심은 있으나 직접 정치를 할 수 없으니 정치적인 원리라든가 삶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윤리학이라는 단어를 쓰고 윤리학적 물음을 던지고 했던 건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그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낯선 사람들끼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것들을 해결하고 좀 더 좋은 삶을 얻고자 하는 당시 사람들의 꿈이나 희망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삶 혹은 행복 혹은 윤리적인 물음 이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사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욕구하는 게 다 좋은 거죠.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제가 지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지혜를 추구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그리고 그 지혜를 추구하는 게 바로 철학이다. 그래서 철학하는 삶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철학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은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은 최고로 좋은 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도착한 바로 그곳인데 그걸 보니까 대충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묶어보니까 행복이란 단어로 뭉뚱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는 거고요. 건강해져서 행복해지는 거고요. 좋은 집을 사서 행복해지는 거고요. 좋은 성적을 얻어서 원하는 학교에 가는 그것도 행복해서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행복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행복에 도달하는 거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행복이라는 건 뭐냐? 플라톤처럼 꿈속의 삶, 이상세계 이러면 사실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불행할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실 생활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소확행도 바로 그거잖아요. 예, 실현할 수 없는 꿈을 꾸는 거. 그거는 꿈만 꾸게 만들 뿐이지 행복하게는 못 만들 것 같아요. 무슨 상상하는 동안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겠어요? 그래서 현실 생활에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 자신에게 적절한 일이나 고유한 일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탁월하다라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우린 탁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1등을 생각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과감하게 1등을 버려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2권의 윤리학 책을 남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아들이 니코마코스인데요. 아들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책은 중고등학교 필독서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고등학생들이 읽기는 어렵습니다. 예,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이 읽어야 되긴 하는데 최근에 읽기 쉽게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장을 해피니스라고 했는데요. 히라버, 라틴어로 에우다이모니아가 바로 행복입니다. 좋은 삶.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하시려면 행복이란 단어를 해피니스라고 하지 마시고요.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얘기하시면 조금 더 전문적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때도 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죠. 인간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그 행복이고 그 행복이 탁월한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 탁월하다라는 건 어떤 거냐? 바로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니까 우산 장수가 좋은 우산을 만드는 거,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좋은 차를 만드는 거, 건축가가 좋은 집을 만드는 거,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 요런 게 바로 행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바로 탁월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냉장고에 굉장히 그럴듯한 재료들이 있는데 맛있게 만들어서 누군가 맛있게 먹어줘야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음식의 재료가 된 요리가 된 재료들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요리사가 엉망이어서 맛이 없는 음식이 되면 먹는 사람도 불행할 것이고 그 요리의 재료가 된 재료들도 굉장히 불행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탁월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등만은 아니라는 거죠. 1등이 되는 탁월함. 그러면 1등이 못 되면 다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행복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탁월한 게 어느 정도냐?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옵니다. 자, 탁월함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행복을 언제나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지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선택하지는 않는다. 행복 그 자체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거죠. 뭘 해서 행복하고 행복을 통해서 뭘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도착하는 게 행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행복은 사실은 어디서 가장 크게 오느냐? 인간적인 조음, 영혼의 활동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온전한 이성의 활동이고 영혼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만이 가장 조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영혼을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냐? 생각을 이성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철학자가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반기를 드시는 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딱히 철학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어쨌든 영혼의 활동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철학자의 문제인 것이고요. 음식 만드는 사람은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활동일 것이고요. 운동하는 사람은 체력을 잘 만들어서 좋은 실력을 내는 게 맞는 거겠죠. 조음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외적으로 좋은 게 있고 영혼에 관계된 조음도 있고 육체에 관계된 조음도 있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현실에 적합한 조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영혼의 조음이긴 하겠지만서도 꼭 그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힘들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쫓아가다가 불행해지는 것보다는 낫겠죠. 자, 이 행복함 혹은 탁월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중용입니다. 중용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는 것. 과유불급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는 사람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 반 잔 주면 화내죠. 가득 담아줘야 좋아하잖아요. 근데 목마르지도 않고 조금 전에 물 마신 사람한테 물 가득 주면서 다 마셔 이러면 화내요. 도대체 어떨 때 가득 줘야 될까? 이거 고민해 보는 게 바로 중용이에요.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중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서,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은 중간이자 최선이며 바로 그건 것이 탁월성에 속하는 것이다. 탁월성은 중간적인 것을 겨냥하는 한 일종의 중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적이라고 하는 게 딱 접어서 반이란 뜻은 아닙니다. 시소 타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몸무게가 서로 다른 사람이 양쪽에 앉아 있으면 가벼운 사람을 위해서 무거운 사람이 조금 앞으로 움직인다든가 뒤로 움직인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소를 탈 수 있잖아요. 똑같이 뒤에 앉겠다고 우기면 안 움직이면 재미없잖아요. 바로 그게 중용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마땅함을 찾는 거니까 좋은 것만 해야 되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화낼 때도 그 얘기를 합니다. 마땅할 때에 화를 내야지 다 지나고 나서 뒤통수 치듯이 화내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도 마땅할 때가 있는 거고 좋아할 때도 마땅할 때가 있는 거고 웃을 때도 마땅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적절함을 찾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삶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사랑해야지만,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야지만 자기를 잘 만들어내는 좋은 것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좋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니 이는 그가 고귀한 것들을 행함으로써 자신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름답게 행해야 아름다워지고 추하게 행하면 취해진다라는 얘기 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좋게 만들어줘야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못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만을 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돼도 상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거, 이거는 나쁜 짓이죠. 그래서 못된 사람에게 있어 그가 행해야만 하는 것들과 그가 실제로 행하는 것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훌륭한 사람은 그걸 다 일치하기 때문에 좋은 걸 선택하고 좋은 사람이 돼서 좋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음을 선택해서 좋음을 행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인데 그 좋음이란 1등이 되는 것, 이게 아니라 적절함,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그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복을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는 굉장히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행복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삶이 행복에 도달하면 바라는 게 없어져요. 그럼 삶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죽음? 플라톤은 그 죽음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가게 한다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반대예요. 이 현실적인 삶에서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행복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충족된 상태이긴 한데 그게 다 이루어지면 살 가치가 없어지니까 계속 뭔가 진행형으로 우리는 행복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성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성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탁월하다는 뜻이겠죠? 탁월하다라는 것은 적당한 거예요. 탁월한 게 뭐냐 자꾸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용기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내가 무기도 없어요. 그리고 상대에게 질 게 뻔해요. 그런데도 나는 용기 있게 나갈 거야 라고 싸우러 나가는 거 이거는 과용이에요. 이거는 탁월한 게 아닙니다. 이럴 땐 차라리 물러나는 게 탁월한 거예요. 반면에 가진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피하는 거 이것도 탁월한 게 아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 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게 이게 바로 탁월성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것.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절제와 결합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것들이 있죠. 근데 선택하는 것만큼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포기해야 하는 것들에 아쉬워하면은 행복해지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한다라는 건 그걸 잊지 않고 있다는 거겠죠. 문제는 아마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바쁘게 지내는 일상 속에서 잊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 다들 잊고 살까? 결론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정작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자꾸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죠.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근데 제가 어느 강연에서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로만 괜찮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도 괜찮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말로만 괜찮다고 얘기해요. 실제로는 굉장히 아프고 힘든데도 말이죠. 실제로 괜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만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나만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우리.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산다고 했잖아요. 같이 사는데 옆 사람이 불행하면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그 행복을 즐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난 막 웃고 싶은데 옆 사람이 울고 있으면 웃을 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행복한 게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함이라고 하는 건 같이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만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된다. 결국은 함께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우리,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그 철학서, 전공서적이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함께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책 읽는 게 아주 곤혹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니코마코스 윤리학 같은 경우에도 책이 굉장히 여러 권이 있어요. 좀 이야기 책 읽듯이 읽으시려면은 천병희 선생님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으시면 좋고요. 그것보다는 난 조금 더 딱딱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이 책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 직접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전공하신 분들이 해놓은 책이어서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인문학 책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좋은 번역과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들을 읽는 게 좋긴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있는 책들을 또 사고 또 사고 하진 마시고요. 주변의 책들, 주변에 혹시 책장에 그 책이 꽂혀 있으면 출판사나 번역자가 좀 다르더라도 그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궁금한 점들이 생겨나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함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함께 이야기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인문학 혹은 철학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고 그 시간만큼은 굉장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향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5번에 걸쳐서 진행된 다락방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 진짜 보물이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보물들 이것 말고도 또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